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태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019년 하반기 취업 스터디가 얼마 안 남아서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자소서 쓰기 전에 서류 통과율을 좀 높이려면 자소서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 친구 혹시 자소서 뭐라고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안 돼요.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자소서 뭐라고 생각해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는 자소서 뭐라고 생각해요? 기업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를 저희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표현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면접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구상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사항에 맞는 자기를 표현하고 직무 역량을 충분히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이 회사에 어떤 거를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우리 뭐 생각이 났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근데 대부분 지금 얘기들이 거의 다 뭐 이제 마저법 비슷한데 물론 이게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직무적 역량과 인성을 어필하는 준보고서다. 이게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직무적 역량과 여기서 기업이 원하는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직무적 역량과 인성이 잘 어필된 준보고서인데 요 준보고서라는 말뜻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근데 이제 자소서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포인트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직무적 역량이 한 70%, 인성이 3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무적 역량이 우선이거든요. 직무적 역량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인성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적 역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준보고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는 뭔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 연습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로 핵심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소서도 자소서 서류 통과율을 높이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소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소제목을 제가 잡는 요령은 조금 이따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찌됐든 소제목만 그 인사 담당자 중에 소제목만 읽으면서 쭉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만 쭉 봤을 때 이 사람의 직무적 역량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준보고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나의 개인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나의 직무적 역량 이런 거를 쓰면서 너무 지루하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나의 경험이 가미되면서 물론 이것도 자소서 항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읽는 사람이 약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살짝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 어떤 나의 직무적 역량을 담담하게 잘 풀어내는 거하고 약간 흥미적인 요소하고 요게 잘 결합이 돼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뭔지를 일단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 일단 염두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하면서도 피드백을 주고받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사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읽으면서 점수를 매길 때 거의 1분이나 2분 안에 읽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쭉쭉 읽어갖고 점수를 매기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디테일한 부분도 계속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1분이나 2분 동안 소제목 중심으로 스kim 리딩을 하고 읽었을 때 이 사람의 직무적 역량이 그다음 기본적인 인성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고 기억이 돼야지 서류 통과율이 좀 높아질 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실 때 한 1분이나 2분 정도 안에 스킨 리딩으로 쫙 읽고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잡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제목 잡는 거는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직무적 역량하고 인성하고 나눠서 좀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직무적 역량에 관한 소제목을 쓰실 때는 돌직구처럼 본인의 직무적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시게 쓰는 게 좋아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예전에 그 마케팅 지원하는 친구였었는데, 예를 들면 소제목을 끝없는 도전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공모전을 계속 준비하면서 도전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할 때 끊임없이 도전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소제목에 끝없는 도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없는 도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공모전에 끝없이 도전해서 결국 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직무적 역량이 뭐냐, 내가 뭐 분석력을 얻었는지 뭐를 얻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역량을 소제목에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뭐 몇 년서부터 몇 년, 2014년서부터 17년까지 무슨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료 분석 능력과 뭘 뭐 키웠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소제목만 읽었을 때도 이런 그 직무적인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면접 볼 때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면접관들이나 이거를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를 두 가지로 소제목에 쓰시라는 거예요. 특히 직무적 역량일 때는. 그리고 인성에 관한 질문일 때는 아까 제가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라고 그랬잖아요.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뭐 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뭐 소제목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 지원했던 친구 뭐 인성 관한 질문은 야 너 뭐해? 예를 들면 소제목 그렇게, 내용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뭐 자동차 조립하는 거 이런 걸 하도 좋아해서 막 밤에 막 자라고 그러는데 막 이불 뒤집어서 그거 조립하다가 엄마가 예를 들면 이불 너 야 너 뭐해?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인성에 관련된 거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에 관련된 거는 그런 식으로 너무 꼭 딱딱하지 않게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제목으로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이 자소서 쓸 때 소제목에 상당한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실 때 두 번째로 꼭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게, 보통은 자소서 쓸 때 그냥 1번서부터 쓰잖아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보통은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예를 들면 첫 번째 항목에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소 쓰는 걸 보면 거의 1번 쓸 때 한 에너지 한 40% 50%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2번 쓸 때 30%, 나머지는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자소서를 쓸 때 인사 담당자들도 1번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보통 중요한 질문서부터 읽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일단은 대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아까 직무 역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직무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지원 동기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입사 후 포부. 근데 여기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에 살짝 다른 게, 대기업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정보들이 또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업계나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이나 강소기업 쓸 때는 뭐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널리 알려진 중견기업 말고 그렇게 정보가 많이 없을 때는 어차피 기업에 관한 정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쓰실 때는 직무 위주로 쓰시면 돼요. 기업이나 업계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한 5개나 10개 정도를 준비하셔갖고, 이거 공채 시즌 오기 전에 본인이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충실하게 많이 해놓으면 본인이 자소 쓸 때도 그렇고 면접에 볼 때도 그렇고 암암리에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은 조금 다른 경우고, 공기업 빼고 일반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부분 좀 웬만큼 큰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몇 개 정도씩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고 어떤 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코어 비즈니스, 캐시를 많이 만들어내는 캐시카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일단은 제가 그 자소서 책을 한 두세 권 정도는 아주 정독해서 읽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들을 보면 자소서 쓰는 저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작가 출신이고 하나는 인사 담당자 출신이거든요. 작가 출신들이 쓴 책은 주로 소제목 잡는 거라든지 스트럭처 잡는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한번 내가 추천해드렸지만 뽑히는 자기소개서 이런 거 작가 출신들이 쓴 건데 그런 소제목이나 스트럭처 잡는 게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쓴 거는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나 업계 분석, 직무 분석 이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스코 인사 담당자 출신 뭐 조민혁이 쓴 뭐 기적의 자소서다 이런 책 같은 거 읽어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소서 노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읽은 내용을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도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읽거나 봤을 때는 많이 아는데 내 자소서에 실제 적용시킬 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노트북 쓸 때 항상 옆에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거나 아니면 들었던 걸 리마인드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직접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자소서 쓰면서 평소 궁금했던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그 자소서 문항에 중에 하나가 존경한 인물이 누군지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괄호치고 가상인물 써도 됩니다 써져 있는데 여기서 정말 가상인물을 관해서 써도 되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면접 때도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인물 자체보다도 왜 이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런 나름의 본인의 차별점을 드시면 좋은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제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그룹 지원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막 정주영 회장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이 사람을 뭐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 왜 존경하냐고 그러면 보통 이유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해보기나 해봤어. 도전 정신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어떤 그 분석력이라든지 어떤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문제 해결력이나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산력이 그러니까 뛰어났던 인물인 거죠. 무조건 도전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뭔가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좀 더 그런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차별화된 이유로 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제가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그래.